욕망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욕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성욕은 가장 원초적이고도 강력한 형태의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에너지를 우리는 평생 숨기거나 억누르거나 혹은 분출해야만 하는 것으로 배워왔습니다. 사회는 성욕을 말할 자격을 특정 조건에 묶어둡니다. 성인은 괜찮지만 아이는 안 되고 연애 중인 사람은 되지만 외로운 사람은 안 된다. 성욕을 경험하는 건 자연스럽지만 표현하거나 드러내는 순간 문제로 변질되는 구조 안에서 우리는 성욕을 억압하거나 방탕 중 하나의 방식으로 다루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제가 틀렸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성욕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죄가 된 건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욕이 문제가 되는 지점은 그 본질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태도에 있습니다. 성욕은 생리적으로 보자면 생존과 번식을 위한 생물학적 충동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성욕은 단순히 자손을 남기기 위한 행위 그 이상입니다. 심리적으로 외로움, 불안, 소속감의 결핍이 위장된 형태로 영적으로는 삶의 방향성, 창조력, 존재의 통합성과 직결된 에너지로 작동합니다. 즉, 성욕은 억눌려야 할 위험이 아니라 제대로 해석하고 흐르게 해야 할 생명 에너지입니다. 억누르면 중독이 되고 방치하면 파괴가 되지만 전환하면 창조가 됩니다. 수많은 영적 수행자, 예술가, 혁신가들이 이 에너지를 단순히 억제하는 대신 전환하는 방식을 택해왔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욕을 제약이 아니라 자기 초월의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성욕을 단절하거나 해방하려는 이원적 프레임을 넘어서 욕망을 통해 자기를 확장하는 길을 탐구합니다. 성욕을 보는 방식은 결국 당신을 스스로 대하는 방식입니다. 지금부터 그 태도를 다시 설계해 봅시다. 성욕은 단순히 욕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체적 본능, 무의식의 충동, 사회적 구조가 얽혀 작동하는 구조적 에너지입니다. 생존과 번식을 전제로 진화해온 인간은 생식이라는 목적에 따라 극도로 집중된 쾌감 시스템을 뇌에 탑재해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도파민 회로, 생식기관 중심의 말초신경 자극, 그리고 무의식의 투사 욕망이 존재합니다. 왜 성욕은 폭발적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식은 생존보다 더 큰 진화적 우선순위를 갖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생존은 개인을 보존하는 기능이지만 생식은 유전자 세대 너머로 전달하는 기능이기에 뇌는 이 욕구를 강력한 쾌감을 부여합니다. 이는 우리가 식욕보다 성욕에서 더 큰 흥분, 금기, 창피, 죄책감, 그리고 때로는 존재론적 혼란까지 느끼는 이유입니다. 생명의 연속성을 위해 뇌는 성적 자극에 대한 보상 신경계 전체를 발동시키는 구조를 탑재한 것입니다. 도파민과 성욕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욕은 쾌락보다 예측에 민감합니다. 우리가 자극적인 사진, 목소리, 눈빛만으로도 흥분하는 이유는 도파민 시스템이 결과보다 기대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측 시스템은 특히 남성의 경우 시각적 자극에 민감하게 작동하며 여성의 경우 감정적 안정과 신뢰라는 맥락 자극이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즉, 성욕은 충동의 형태는 비슷하되 동기화되는 자극 구조가 다르게 진화한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경계의 언어로 구성됩니다. 남성과 여성은 생식 메커니즘뿐 아니라 신경학적으로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성욕을 경험합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기반의 주기적 충동으로 구성되고 여성은 에스트로겐과 감정, 기억, 회로가 엮인 화동적 충동으로 구성됩니다. 이 차이는 단지 성적 취향이 차이를 넘어서 세계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방식의 구조적 차이로 이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성욕은 본능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욕을 억제하거나 해방해야 할 감정처럼 다루지만 사실 성욕은 신경계, 무의식, 사회구조가 만들어낸 생체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이를 다루는 핵심은 억제가 아니라 구조적 이해와 조율입니다. 어떤 자극이 나의 성적 충동을 유발하는가? 그것은 감각인가? 기억인가? 상상인가? 그 감각은 어느 기관에서 시작되며 뇌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욕을 동물적 충동이 아니라
창조적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진입로에 들어서게 됩니다. 성욕은 육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구조, 욕망의 회로, 무의식의 서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욕을 풀어야 할 충동이나 억제해야 할 문제로 단순하지만 실제로 성욕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 무엇을 결핍하는지, 어디에 자신을 투사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무의식의 언어입니다. 욕망은 욕망 그 자체를 반복합니다. 타자의 시선이 만들어낸 성적 드라마. 정식 분석학자 자크 라캉은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이 누군가를 원한다 느낄 때 실제로는 그 사람이 나를 원해주길 바라는 타자의 욕망이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즉, 당신은 대상을 통해 자기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이것은 에고의 본질입니다. 성적 욕망은 실제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에 부여된 의미와 이미지를 욕망합니다. 예컨대 SNS에서 이상화된 몸매를 본다 해봅시다. 당신은 그 신체를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을 통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상상된 자아를 욕망합니다. 성적 욕망은 이렇게 상상계에서 만들어진 자기의 완성이 판타지입니다.衝動을 향한 욕망은 없습니다. 욕망은 결핍이 반복입니다. 욕망은 아이러니하게도 충족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충족은 욕망의 종말이고 욕망의 본질은 반복입니다. 즉,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어떤 대상의 쾌락이 아니라 그 쾌락을 쫓는 상태입니다. 왜? 그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적 환상은 반복적입니다. 같은 자극, 같은 장면, 같은 서사. 매번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본질은 똑같은 루프를 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루프 안에서 마치 무의식의 리듬처럼 쾌감을 예측하고 중독됩니다. 이건 뇌과학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은 성취보다 예측과 기대에서 더 많이 분비됩니다. 결국 우리가 중독되는 것은 쾌락 자체가 아니라 쾌락이 올 것 같은 시뮬레이션, 상상계의 루프입니다. 왜 더 가까워질수록 더 멀어질까요? 욕망은 실제를 거부합니다. 실제로 당신이 욕망하는 대상과 가까워질수록 욕망은 도망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무의식은 그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이상화된 자아를 완성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대상이 실제 형태로 다가오면 욕망은 실제계의 충격과 마주하게 되고 환상이 깨지며 공허가 남습니다. 그게 바로 이걸 충족하면 자유로워질 거다 라는 생각이 왜 빈번히 실패로 끝나는지에 대한 해답입니다. 해결이 되기는커녕 더 갈증이 증폭됩니다. 왜냐하면 충족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핍을 맴도는 회로가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욕은 단순히 본능이 아닙니다. 에고가 만들어낸 내가 되어야만 하는 존재에 도달하려는 무의식이 비극적 노력입니다. 결론적으로 성욕은 결핍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호입니다. 당신이 강한 성욕을 느낄 때 그건 단순한 욕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무의식의 구조가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지금 결핍을 느끼고 있어. 그걸 이 이미지, 이 자극, 이 대상을 통해 채우려 하고 있어. 하지만 그건 절대 채워지지 않아. 왜냐하면 그건 너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야. 이걸 깨닫는 순간 성욕은 더 이상 억제하거나 방탕하게 분출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이해의 깊이를 확장시키는 거울이 됩니다. 욕망의 구조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성적 자극에서 영혼의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성욕을 다루는 방식이 곧 자신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성욕은 단지 생물학적 충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향한 가장 원초적인 에너지 흐름이며 삶을 창조하는 존재의 명령일 수 있습니다. 억누르려 할수록 증폭되고 방치할수록 중독된 이유는 그 에너지가 애초에 사라져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이해되고 전환되어야 할 무언가이기 때문입니다. 성욕은 억제할 대상이 아닌 해석할 에너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욕을 참아야 하는 충동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 에너지는 억제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제는 무의식의 지하실로 그 욕망을 밀어넣고 그곳에서 그림자가 되어 더욱 왜곡된 방식으로 튀어나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기 통제력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자기 이해의 깊이입니다. 내 욕망이 어디서 오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뿌리를 통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욕을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에고의 욕망을 관통할 때 비로소 영혼의 창조력이 깨어납니다. 에고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사람만 얻으면 만족할 수 있어. 이 욕구를 풀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 하지만 이 목소리를 관찰하고 잠시 멈추고 감정을 느끼고 그 안에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욕이라는 이름이 감옥을 빠져나와 생명력의 샘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성욕은 단지 쾌락이 아니라 집중력, 예술성, 사랑, 연결, 영감, 창조성이라는 형태로 다시 나타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몸을 통제하려는 싸움이 아니라 존재를 조율하는 예술이 됩니다. 정리하면 성욕은 제거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억누르지 마세요. 흘려보내세요. 방출에 매이지 말고 의식으로 다루세요. 자기를 억제하지 말고 자기를 이해하세요. 당신이 성욕을 대한 태도는 곧 당신이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 에너지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구화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생명과 사랑의 근원을 이해하고 환대할 수 있다면 당신은 쾌락의 노예가 아니라 창조의 주인이 됩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여기 제가 여러분을 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멘탈 피지컬 멤버십을 구독해보세요. 멘탈 피지컬 커뮤니티에서 삶에 대한 관점 전환과 신경계 안전으로 팀워크, 의사결정, 일관성 회복에 대한 고급 심화 자료를 다루고 있습니다.